자, 강제수사 이제 키워드 시작합니다. 3페이지 그 세 번째 문단 비교해놓고 있죠? 이렇게. 자, 통상체포가 이제 영장체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급체포가 있고, 이제 현해범체포가 있어요. 이렇게. 자, 통상체포는 이제 그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되죠. 수사 개시는 주관적 혐의지만 체포 구속은 객관적 혐의입니다. 그 체포 사유로는 이제 출석 불응이나 이제 출석 불응 사유가 있으면 되는데, 그 소극적 사유로서 도망 증거인멸도 있어요. 도망 증거인멸. 그래서 자, 출석 불응 우려가 있으면은 영장 체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소극적 사유로서 도망 증거인멸이 없으면 또 체포를 못 해. 그러니까 결국 도망 증거인멸이 요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도망 증거인멸 요건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경미범죄 특칙이 있죠. 현행범 체포를 나왔더니 얘가 오줌 싸고 있어요. 오줌을 출출출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럴 때는 체포 못 하는 거예요. 얘는 그런 긴급 체포는 이제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없고, 이제 오줌 싸고 있을 때. 예, 오줌을 내고 있을 때. 저 노상방뇨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체포해 갑니까? 그럼 봐준다고. 그래서 50만 원 이하 벌금형이거나 이럴 때는 주거 부정이거나 출석 불응인 때 한해서만 체포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잘 나오는 게 관공서 주치소란죄는 6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얘는 그 통상 체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고지의 의무. 자, 내가 너 체포할 테니까 체포하는 사이에 변명 있으면 진술해봐. 사이 변명 진술권을 부정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특징. 자, 일단 그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 판사가 어떻게든지 궁금해한다고. 궁금해하니까 체포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줘야겠지, 판사한테. 예, 그 특징입니다. 자, 압수수색. 자, 그 체포영장을 받았으면은 체포를 위해서 피의자를 수색할 막 집을 뒤질 수 있습니다. 예, 뒤질 수 있고요. 필요한 때 영장 없이 무조건 뒤진다. 그럼 안 되죠. 긴급성도 있을 때 영장 없이 뒤지는 게 허락이 됩니다. 자, 영장 청구.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구속영장은 이제 청구만 하면 되고 48시간 내에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체포된 뒤로부터 48시간 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48시간 내에 이제 발부가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석방해야지. 그다음 취소 사유. 체포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취소하고 풀어줘야죠. 자, 체포 통지 그리고 석방 통지 이렇게 있어요. 자, 체포해도 통지를 해줘야 되고 석방해도 통지해줘야 되고. 그럼 체포하면 이제 누구한테 합니까? 네, 변호인 지정권자에게. 변호인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가족이죠. 배직형 가족. 그래서 가족한테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됩니다. 자, 서면으로 늦어도 24시간 내에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급속을 요할 때는 이제 서면 전화 통지도 가능하고요. 급할 때. 체포됐으니까 면회로 빨리 와라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석방 통지가 있죠. 또 풀어주고 하는 석방 통지. 자, 석방 통지는 풀어준 다음에 풀어주는 피해자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겠지. 그리고 가족한테 알릴 필요도 없어요. 피해자 풀어주고 지가 집에 가서 말할 거 아니야. 가족한테 통지할 필요는 없고, 석방하면 판사가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이제 검사가 이제 법원에다가 통지하면 되는 거예요. 자, 판사가 영장 발부해서 이 사람을 체포했다가 석방했습니다. 지체 없이. 아,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알려줘야겠지. 궁금해하니까 이렇게 통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석방 통지. 자, 긴급체포입니다. 자, 긴급체포는 이제 장기 3년 이상 중대범죄 안에서 체포라는 거기 때문에 도망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요. 체포 당시에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사후 판단 아니고요. 중대범죄니까 경미범죄 특징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고지의무는 사의변명 진술거부권 고지하면 되겠고. 자, 그다음 체포했을 때, 자, 긴급체포했을 때 경찰은 검사에게 즉시 승인 요청. 그때 12시간 내에 해야 됩니다. 근데 도시 외 지역은 24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체포했으면 이제 사경이 이제 검사에게 12시간 내에 24시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도시에서 체포했으면 12시간 내에 바로 알려주면 되고요. 거기가 뭐 무인도라던가 산간, 오지, 외딴 곳이면 하루 안에 24시간 내에 승인 요청하면 돼요. 자, 긴급체포 당시에 피의자 수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관물도 24시간 내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긴급 체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수색, 압수수색 할 수 있잖아요. 압수수색은 24시간 내. 자, 그래서 이제 이 서울에서 범인을 긴급 체포했어요. 근데 범죄로 얻은 작물이 대전에 있대. 그럼 우리나라는 24시간 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전에 가서 그 집을 뒤질 수가 있지 또 24시간 내에 또 뒤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구속영장 청구는 이제 당연히 48시간이고요.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히 48시간. 네,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체포 통지는 똑같아요. 근데 석방 통지가 좀 달라. 석방 통지가 석방이 있으면 사기원 즉시 검사에 보고해야 되고 검사가 30일 내에 법원에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방 통지, 사경은 즉시 검사에게, 검사는 법원에 30일 내에. 이제 석방 통지가 좀 다르죠, 이게. 예, 이거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긴급체포는 이제 그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긴급체포였으면 검사 승인 요청 12시간, 그 외딴 지역은 24시간, 그리고 긴급체포한 다음에 대전까지 내려가서 집을 뒤질 수가 있고, 구속영장 청구는 48시간 이내, 그리고 석방하면 즉시 검사에게, 법원에게 30일 이내에 이렇게 줘야 됩니다. 자,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다음 이제 동일 사건 긴급체포 못한다. 그럼 좀 이따 정리할 거고요. 자, 현행범 체포 들어갑니다. 자, 이제 현행범에게 명백한 때 객관적 그 평가에서 체포하면 되겠고요. 국회의원은 현행범 체포 못하, 국회는 원래 체포 못합니다. 현행범인 때만 체포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은. 그다음 오줌 싸는 경미한 범죄들은 봐주죠. 주거 부정인 때만 체포가 됩니다. 사의 변명 나오고요. 그다음에 현행범은 그 사인도 체포할 수 있다는 게 그 특징이에요. 특징이기 때문에 이제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했으면 경찰에게 수사기관에 인도를 해줘야 된다고.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즉시 인도하자마자 즉시 인도해줘. 근데 시간은 안 나와 있죠. 시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말예적 사건 있잖아요. 그 소말예적 사건에서 9일이나 지났어도 네가 놀지 않고 인도했으면 즉시 인도한 게 맞다 이렇게 보죠. 그죠? 그게 봅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소말리아에서 범인을 체포했으면 우리나라 올 때까지 한 열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지 않고 바로 와서 인도했으면 열흘이 지났어도 즉시 인도한 게 맞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자,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남의 집을 뒤지는 것도 가능해요. 수사관은. 근데 사인은 안 되지. 사인은 현행범 체포까지만 되고 남의 집에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거침입죄 성립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48시간 영장 청구 기간이 있는데 이 48시간이 이때 체포한 때가 아니고 체포한 때로부터가 아니고 인도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보죠. 이렇게. 인도받은 때부터 따집니다. 자, 그런 점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아래 칸 가보세요. 자, 체포영장에 관해서 이제 구속영장도 동일하다 이렇게 쭉 써놨는데, 자, 영장 청구는 이제 사경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그 판사에게 서면 청구하는 겁니다. 자, 동일한 사건에 관해서 또 청구할 때는 장난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유를 기재해야 됩니다. 근데 경찰이 검사한테 신청했는데 검사가 청구를 안 하고 놀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다가? 고등검찰청에다가 제기하죠. 고등 동그라미. 지방검찰청은 틀린 말이죠. 지청검사한테 신청했는데 지청이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위에 고등검찰청에 갖다 일러바치면 돼요. 자, 그 다음 칸 영장 발부. 자, 영장은 이제 동네 판사가 발부해 주는 거예요. 법원 재판하고 다르죠. 동네 판사한테 가면은 그 법원에 이제 영장 정당 판사가 있습니다. 그 판사가 영장 발부해 주는 거고. 자, 또 하나.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불가능하죠. 그죠? 이게 그 시간을 줄여주려고 담당 판사를 둔 건데 업무를 과중한 걸 줄이려고 불복하면 일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불복을 못하게 해뒀습니다. 근데 판사 결정에 관해서 불복이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증거보전 딱 하나 예외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불복이 안 된다. 자, 영장 기간은 7일이고요. 자, 그리고 연장도 할 수가 있는데 연장할 때는 왜 그런지 이유를 꼭 설명해서 연장 신청해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체포 영장 실질 심사라는 건 없어요. 뭐가 있어요?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지. 이건 이제 내일 뵐 겁니다. 자, 그 다음 칸 사의 변명 고지해라 이런 거 써 있고요. 영장 제시할 때 어떡합니까? 체포 현장에서 체포영장 등사 요구를 거절해도 적법. 아니, 체포 현장에 복사기가 어디 있다고 복사를 요구해?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적법.
자, 근데 이제 요 판례에 따라서 이제 조문이 개정됐죠. 개정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체포연재는 복사기가 없다. 근데 등사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처음부터 정본과 함께 사본을 복사해서 가지고 가라. 가져가서 정본은 보여주고 사본은 교부 주고 와라. 이렇게 조문이 개정됐습니다. 자, 긴급 집행이 있습니다. 영장 발부가 되었는데 놓고 왔어요. 그럼 이제 영장 발부되었다는 걸 고지한 다음에 일단 붙잡아 와서 경찰서 와서 보여주면 되지, 영장을. 긴급 집행 가능합니다. 근데 앞서 영장은 안 되고요. 그거 좀 이따 설명할 거고. 자, 기타 등등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보세요. 자, 오른쪽 가보면 범죄 혐의 정리. 자, 수사 개시는 주관적 의심, 체포 고소는 객관적 의심, 압수수색은 단순한 혐의로 된다. 왜? 혐의를 밝혀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 혐의로도 된다. 근데 유죄 재판을 할 때는 합리적 의심 없이 무죄라는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실할 때만 유죄가 떨어진다. 자, 그다음에 긴급 집행과 급속 집행. 자, 체포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었을 때 일단 먼저 제시 없이 먼저 잡아와서 보여주면 돼. 긴급 급속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압수수색은 안 되죠. 영장을 놓고 왔어요. 그럼 영장 없이 일단 물건을 뺏어 와서 물건한테 영장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게.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압수하러 갔는데 현장에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아, 현장에 아무도 없으면 그땐 영장 제시 없이 압수해도 좋다라고 법이 개정됐죠.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체포, 재구속, 제한 정리. 그것도 이제 되게 중요하죠. 잘 나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갑이 이제 강금죄를 저지르고 강간을 한 다음에 뭐 방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요렇게는 상경이에요. 근데 방화죄는 이제 전혀 다른 죄이기 때문에 실체적 경포는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자, 경찰관이 이제 일단 강금죄로 긴급 체포를 했어요. 강금죄, 긴급 체포. 그 다음에 풀어줬다고, 석방. 그럼 다시 할 수 있냐 이거지. 재체포. 안 됩니다. 재체포는 못해요. 같은 사유를 가지고 긴급 체포했다가 혐의 없어 풀어준 다음에 다시 긴급 체포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뭔 되냐면 영장 체포는 됩니다. 영장 체포는 돼. 그래서 영장 체포를 했어. 근데 또 풀어줬어. 또 풀어줬어. 그럼 풀어준 다음에 다시 또 재체포가 되느냐? 안 돼. 근데 이건 또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다른 증거 나오면 다른 사건에 관련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서 긴급 체포했다가 풀어주고 긴급 체포는 또 못해요. 더 가중돼 영장 체포가 안 되는 거예요. 영장 체포로 잡았다가 풀어준 다음에 똑같은 영장 체포 못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건만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건만.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럴 때 영장 체포해서 풀어준 다음에 강금죄는 원래 못하는 거예요. 강금죄 안 돼. 근데 강간죄도 안 돼. 왜 안 되냐면 상상적 경합이니까. 죄는 다르지만 사건이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행위로 여러 개니까 못해. 근데 방어죄는 실경이잖아요. 완전 다른 사건이잖아요. 이건 할 수 있다고. 이렇게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자, 수사관이 긴급 체포를 하고 석방한 다음에 긴급 체포 또 못한다고. 재체포 못한다고. 근데 이제 더 위에 있는 거 영장 갖고 오면 또 되는 거예요. 영장 체포는 된다. 그 다음에 수사관이 영장 체포를 했어요. 구속을 했습니다. 근데 풀어줬거든. 영장 구속 풀어주고 또 영장 구속 다시 안 돼. 이때는 다른 사건일 때만 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순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동일한 사건은 재구속이 안 되고 다른 증거라면 구속이 되는데 목적 수단의 관계에 있어서 사건을 하나로 보는 상상적 경합관계, 예를 들면 강금, 수단, 강간 이런 거는 같은 사건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장 체포 석방 후 영장 재구속 안 된단 말이야. 안 됩니다. 근데 다른 사건이면 되겠지 이렇게. 그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잘 정리됩니다. 자, 다만 이제 그 아래 이제 법원은 지 마음이에요. 법원은 뭐 영장 구속했다가 석방했다가 뭐 영장 재구속했다 지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법원은 재량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면 되겠고요. 자, 적부심에서 이제 4항, 5항 재구속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내일 또 배울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객관이 제일 중요하고요. 4페이지, 키워드 4페이지에 있는 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긴급체포. 자, 긴급체포 요건은 이제 장기 3년 이상, 단기가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미만도 아니죠. 장기 3년 이상이고요. 자, 장기 3년 이상이 아닌 것들, 이제 출제된 것들이 뭐가 있냐면, 뭐 도박, 폭행, 무면허 운전, 통신 매칭 음란죄 이런 것 좀 경미한 범죄들이에요. 그 다음 긴급체포하면 이제 서류 열람 등사 요구할 수 있고요. 자, 긴급체포 요건으로서 체포 당시에 이제 중대한 범죄인지로 판단하는 거고, 사후에 판단하면 안 되지. 체포 당시입니다. 그 다음 긴급체포 고지 의무 판례들. 자, 미란다 원칙을 일부 고지하고 자기가 아니래. 자기 형이 피의자래. 그래서 그래? 신분증 확인하고 나머지를 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적법이고, 이 사람이 애시당초부터 고지할 의사가 없다가 나중에 40분 지나서 항의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고지했단 말이에요. 이건 위법이죠. 자, 긴급체포의 적법성. 자,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서 소재 파악 중에 딱 발견했습니다. 길에서. 긴급체포 적법. 자, 참고인 조사 중에 무고 혐의가 밝혀지는 바람에 긴급체포 적법. 근데 합리적 근거 없는 긴급체포는 위법. 근거 없는 거는 위법. 부속실 사건이 있죠. 검사 교체를 요구하니까 이 새끼가 네가 나를 교체시켜? 부속실에서 체포했단 말이에요. 위법. 근데 현직 군수가 소원에 대비해서 출석에 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긴급체포했어요. 이것도 위법이죠. 그 다음 마약 투약자 주거지 파악하고 소재에다 파악됐단 말이에요. 근데 영장을 가져올 시간이 충분한데도 긴급체포했습니다. 위법. 그 다음 자, 불법 체포하고 나서 이제 긴급체포해봤자 위법. 근데 그 뒤에 적법 긴급체포 이후에 석방 통지가 없는 것은 이거는 이제 적법됩니다. 이건 이제 뒤에 가서 그 아래 이제 또 설명도 있어요. 자, 긴급체포에서 검사의 조사. 자, 긴급체포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불러다가 직접 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긴급체포 적법성 조사를 할 수 있어요. 혹시 당신 3년 이상도 아닌데 잡힌 거 아닙니까? 체포 당시에 두드려 맞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의자를 위해서 조사할 수 있는 거지. 경찰을 도와주기 위해서 영장 청구를 보강하려고 조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거 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긴급체포 중 피신조서. 자, 긴급체포 중 48시간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아서 하면 석방해야 됩니다. 근데 이후에 30일 이내에 법원에 석방 통지를 하지 않아서 위법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긴급체포 중 작성된 피해자 신문조서는 적법이다. 소급해야 되는 게 아니다. 자, 그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긴급체포를 하고 이제 석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석방하면 경찰은 검사에게 즉시, 검사는 이제 법원에 30일 내에 통지해 줘야 되잖아요, 이거. 그죠? 이게 통지해 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얘가 이제 긴급체포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썼어요. 피신 조서를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그럼 긴급체포는 적법. 그러니까 적법하게 쓴 거는 적법.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통지를 안 한 게 이게 위법이란 말이에요. 위법. 근데 위법은 요 뒤에 행동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소급해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게 위법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행위를 하고 나서 사후에 위법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법으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판례죠, 이게. 그죠? 그래서 긴급체포가 적법하면은 피신조서도 적법이 되는 거고, 사후 통지 안 한 것이 소급해서 싹 다 위법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 말입니다. 자, 현행범 체포 들어갑니다. 두 번째 문단. 자, 현행범의 개념은 범죄 실행 중이거나 범죄 실행 직후를 말합니다. 범죄 실행 직후. 현행범이란 범죄 중이거나 직후를 말한다. 시간적 접착성이 있어야 돼요. 바로 한 10분 정도, 예를 들면 10분 이내. 한지 얼마 안 돼야 돼. 접착성이 필요하다고.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인도입니다. 인도. 그래서 이제 현행범을 사인이 체포를 했잖아요. 체포를 하고 수사기관에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인도는 즉시. 즉시.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간적 접착성이 필요 없어요. 시간적 접착성이 없어도 됩니다. 어떻게 봐요? 자, 소말리아에서 해적들을 소탕한 다음에 잡아다가 우리나라에 데려오는 데가 10일에 걸렸잖아요. 10일.
10일에 걸려도 놀지 않고 데리고 왔으면 즉시가 인정된다고. 접착성이 필요 없습니다. 두 개 헷갈리니까 정리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지체 없이 들어왔으면 되는, 놀지 않고 데려오면 되는 거지 시간적 밀착할 필요는 없다. 체포하자마자 인도할 필요 없다. 소말리에서 우리나라까지 열흘 걸렸으니까 열흘 뒤에 인도해도 즉시 한거 맞다. 보는 거죠. 그 두 개 꼭 구별하시고. 자, 준현행범입니다. 준현행범은 그 호신도장이죠. 범인 호창되며 추적되는 자, 뭐 신체에 뚜렷한 죄적 피 흔적이 있는 자, 혈흔이 있는 자, 도망가려고 하는 자, 누구냐고 물으니까 작물 흉기를 소지한 자. 자, 보면 되고요. 근데 현행범 판단. 뭐 10분 지났다, 같은 장소 30분이다, 현행범 맞아요. 40분 지났거나 장소가 옮겨졌으면 현행범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보면 되고요. 자, 그다음 현행범 체포수에 대한 판단. 자, 현행범을 이제 체포할 그 명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체포 당시 기준으로 객관적 판단이죠. 사후적, 주관적 틀렸고. 그다음에 얘를 체포해야 돼 말아야 돼? 체포하는 자,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제3자 판단이 아닙니다. 또 잘 나오죠. 자, 다음에 뭐 나머지 뭐 정도를 벗어난 폭행 이런 것들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잘 나오는 게 이제 운전면허증 교부 사건 나오는데 그거는 형법에서 우리가 배웠던 사건이에요. 그거 나오고요. 자, 맨 아래 문단. 자, 현행범 체포에서 고지의 임무. 체포 전에 미리에 고지하는 게 원칙인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제압한 다음에 바로 고지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집회, 불법 집회하는 사람들을 체포할 때 한 명 한 명 체포할 때마다 그 17명한테 다 고지할 필요는 없고 다 체포해서 호송버스 탑승시킨 다음에 한꺼번에 고지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적법입니다. 자, 그 다음 외국인 체포하면서 영사통모권 불고지하면 위법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을 이제 한국에서 잡았을 때 가족한테 꼭 알려줘야 되잖아요. 잡아갔다고. 근데 외국인은 우리나라 집에 없어. 그러면 이제 대사관에라도 영사관에라도 통보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했으면은 한국인한테 가족한테 통지하는 거랑 똑같이 건단 말이에요. 위법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보면 되고요. 9월에 그 형법대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공무방해 상해가 있을 때 공모 위협하다면 공무방해는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 상해는 정당방해니까 위협성 조각 구별해 줘야 되죠. 네, 끝. 여기까지.